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외식업에서 가장 중요한 제품 개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우리 사장님들 제품 개발 꾸준히 하고 계신가요? 아마 다이닝 키친이라던가 양식 쪽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이 제품 개발을 활발히 진행을 하고 계실 텐데, 유달리 한식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제품 개발을 소홀히 하고 계신 매장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한식은 제가 해외에 나가서 먹었을 때도 느꼈지만 음식에 대해서 상당히 고지식하고 꽉 막힌 그런 보수적인 부분이 좀 있습니다. 물론 이렇게 조금 보수적인 덕분에 우리의 문화를 지키는 좋은 부분도 있지만 여기에서 다시 생각해보면 그만큼 꽉 막히고 보수적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적당한 혁신이 조화를 이룰 수만 있다면 소비자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제품 개발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는데요. 삼성전자라던가 대기업에서 그만큼 제품 개발에 많은 공을 들이는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삼성전자가 다른 예라서 와닿지 않을 수 있다면 당장 백종원 대표만 보더라도 제품 개발에 엄청난 심혈을 쏟고 있다는 것을 아마 찾아보실 수 있을 거예요. 요즘은 예전에 비해서 제품 개발도 상당히 쉬운데 인터넷, 유튜브, SNS 등만 가보더라도 수많은 음식 사진이라던가 만드는 방법이라던가 등등등 엄청난 자료가 사방에 널려져 있습니다. 이러한 이론에 대해서 음식에 대한 이론에 대해서 많이 보고 듣고 공부함으로써 나의 음식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을 높일 필요가 있을 거고요. 만약에 내가 치킨집을 한다면 치킨집에 관한 거는 당연히 알아야겠지만 치킨 말고도 그 외의 음식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지고 공부를 하시는 것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왜냐면 요즘 같은 시대에는 떡볶이집에서도 치킨을 팔고요. 치킨집에서도 떡볶이를 파는 등 어느 정도 한식에 대한 보수적인 문화가 조금씩 없어지고 젊고 다양한 문화가 속속들이 외식업계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고 들으며 공부한 것 외에도 반드시 다양하게 음식을 맛보셔야 할 텐데요. 많이 먹어본 놈이 잘 만든다고 흔히들 이야기를 하듯이 다양한 음식을 많이 먹어보셔야 그 음식에 대해서 내가 더 알 수 있게 됩니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 사람들은 김치를 평생 먹어왔기 때문에 이 김치가 맛있는 김치인지 아니면 내가 좋아하는 스타일의 김치인지를 단번에 알 수 있잖아요. 하지만 외국인이 김치를 한번 먹었다고 김치는 이런 거야 라고 정의를 할 수 있나요? 혹은 더 늘려서 5번을 먹으면 김치에 대해서 외국인이 잘 알게 됩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양한 음식을 혹은 내가 공부하고 싶은 음식이 있다면 그 음식의 다양한 버전을 이렇게 맛봄으로써 비로소 내가 그 음식에 대해서 조금 알 수 있게 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몇 년 전에 유행해서 지금까지도 잘 되고 있는 이 마라탕도 처음에는 먹으면 그냥 그런가 보다 했지만 계속 먹다 보니까 그 마라탕 별로도 그 브랜드 별로도 차이가 있음을 사람들이 인지를 하게 됐고 지금은 가지각색의 다양한 마라탕 브랜드들이 한국 시장에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많이 만들어 보셔야 되기도 하죠. 진짜로 만들어 보는 것과 보는 것은 정말 천지 차이고 만들어 봤을 때 비로소 그게 나의 것으로 습득할 수 있게 되죠. 이렇게 듣고 보면서 공부를 하고 직접 가서 맛을 체험해 보고 내가 직접 실험해서 만들어 보고 이 세 박자가 갖추어져야 그 음식에 대해서 내가 비로소 제품 개발을 할 수 있는 상황이 되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세 박자를 갖추지 않고 무분별하게 제품 개발을 하면 가끔씩 보면 그 음식이 산으로 가는 그런 경우가 발생을 하더라고요. 그것은 음식의 본질을 잘 알지 못하거나 그 음식의 맛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하는 사람이 자기만의 생각을 가지고 제품 개발을 했을 때 주로 나타나는 상황이긴 한데 제품 개발을 할 때는 기존의 것을 망치지 않고 추가적인 나만의 색깔을 넣어서 차별적인 특징을 만들어낼 수 있을 때 더 힘을 발휘할 것 같은데요. 어느 분께서는 내가 지금 칼국수 집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솔직히 칼국수가 여기서 더 어떻게 개발을 할 수 있냐 라고 이렇게 따지시는 분들도 있을 거란 말이죠. 그런데 칼국수도 다양한 종류가 많이 있습니다. 장칼국수도 있고요. 바지락 칼국수도 있고 예를 들자면 쭈꾸미 칼국수도 만들 수도 있을 거고요. 칼국수 이외에도 사이드 메뉴가 있잖아요. 사이드 메뉴를 더 풍성하고 다양하게 만든다거나 최신의 트렌드를 입혀서
젊은 소비자층도 함께 잡는다거나 다양한 제품 개발을 통해서 소비자들에게 만족감을 줄 수 있는 방법이 알고 보면 무궁무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사장님들은 우리 주변의 트렌드 변화에 대해서 주의 깊게 살펴보고 계셔야 되는데요. 또 예를 들자면 마라탕이 유행하면서부터 널쩍 당면이 상당히 음식 곳곳에 많이 쓰이게 됐습니다. 찜닭에도 요즘에는 다 들어가고요. 조림류라던가 찜류 음식에 상당히 널쩍 당면이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솔직히 널쩍 당면이 옛날엔 없었던 건 아니에요. 항상 있어 왔었던 당면입니다. 하지만 마라탕이 유행을 하면서부터 그 마라탕을 먹는 사람들이 널쩍 당면에 대한 기호가 생기고 그 기호를 다른 곳으로 확장시켜서 소비자들로부터 더 반응을 끌어올 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또 잡을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제품 개발을 꾸준하게 해서 소비자들에게 다양한 모습을 보여줌으로 인해서 주변의 경쟁자와도 차별화를 또 둘 수 있는 강점이 될 수 있겠습니다. 시즌에 따라서 출시되는 새로운 메뉴 혹은 트렌드에 따라서 출시되는 새로운 메뉴들, 얼마나 마케팅하기에 좋고 얼마나 소비자들에게 나의 사업을 다시 한번 인식시키기 좋은 소재인가요? 그렇기 때문에 사장님들, 제품 개발에 대해서 절대 소홀히 하지 마시고요. 꾸준하게 제품을 개발을 하셔서 우리가 우리 사업을 하는 거는 물론 사업이 잘 되는 부분도 있지만 나 스스로를 발전시키고 싶어 하는 그런 사장님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꾸준히 자기 개발하시고 제품 개발하셔서 대박이 나시길 바라고 오늘도 성공에 한 걸음 더 가까워지셨기를 희망합니다.